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문서에 그림을 삽입하고 보기 좋게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방법과 그리고 본문 내용과 어울리도록 그림을 배치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편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현재 안티에이징 푸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를 해두었는데요. 제가 여기 피부 트러블에 좋은 녹차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녹차 이미지를 추가해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삽입할 위치를 선택하고 입력 메뉴에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선택한 후 녹차 그림 파일을 선택하고 아래쪽 옵션을 봅니다. 기본 값으로 문서에 포함이라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문서에 포함 옵션은 말 그대로 문서에 그림이 포함되었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이 문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서를 공유하겠죠. 이때 그림은 따로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서에 그림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서의 포함은 기본적으로 꼭 체크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넣기를 누르면 현재 커서 위치에 그림이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제거할 때에는 그림을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면 그림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입력 메뉴에 그림을 선택하고 녹차를 선택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여기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서 그림의 크기를 정해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넣기를 누르면 그림이 바로 추가가 되지 않죠.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그림 크기를 제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정해서 드래그를 하는 거죠. 마우스를 놓는 순간 어떤가요? 그림이 제가 드래그한 만큼의 크기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그림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이 그림 주변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 크기 조절점이라고 하는 네모난 핸들이 보이죠? 이 네모난 핸들에 마우스 포인터를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 드래그를 하면 그림을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 그림의 크기는 절대 한쪽 방향에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면 그림이 그 방향으로 찌그러뜨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로와 세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모서리에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 조절해야 합니다. 드래그 했더니 크기를 작게 또는 더 크게 설정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림의 위치를 이동할 때는요. 그림 위에 마우스를 두면 됩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사각 모양의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이거든요. 원하는 위치로 이미지를 끌어당기면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녹차 그림을 삽입할 때 마우스 크기로 지정이라는 방식으로 삽입했었죠. 자, 그러면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그림을 선택하고 단축키 P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림을 삽입할 때 마우스 크기로 지정해서 그림을 삽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이 됩니다. 그림과 본문이 같은 공간에 어우러져서 삽입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울리도록 배치는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네요. 이 본문 내용과 그림이 여백이 너무 없으니까 보기가 싫죠. 이런 경우 다시 그림을 선택하고 단축키 P를 누르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여기에 여백 캡션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면 또 다른 다양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그림의 바깥 여백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림 왼쪽의 여백을 좀 지정해야지만 본문과의 간격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왼쪽 여백을 한
처음에는 값을 얼마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한 5mm 정도를 주봅니다. 자, 그런데 주고 났더니 5mm 좀 많다, 그죠?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 왼쪽의 여백을 한 3mm 정도를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딱 보기 좋게 그림이 배치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관련 그림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입력에 그림을 누르고 이번에는 견과류 부분에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 두고 넣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그림을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림의 오른쪽 여백을 3mm 정도 줘서 적당하게 본문과 그림의 간격을 지금처럼 설정을 하면 됩니다. 보기 좋게 배치가 되죠. 이번에는 피망 그림도 추가를 해보죠. 입력에 그림을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내려서 피망 그림 선택한 후 적당한 사이즈로 문서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왼쪽 여백을 줘야 되겠죠? 한 3mm 정도를 설정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배치를 합니다. 자, 문서를 조금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어떤가요? 텍스트만 있는 문서보다는 관련 그림과 함께 문서를 작성했더니 훨씬 문서가 보기 좋고 문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본문과의 배치, 아까 어울림과 자리 차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림을 문서에 삽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배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그림의 배치 방식은 어울림이었죠? 그림과 본문이 같은 공간을 나누었을 때 서로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예체와 본문이 어울리도록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마늘 부분에 그림을 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선택하고 마늘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넣기를 누르고 그림을 제법 크게 이렇게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림 사이즈가 크니까 본문과 어울림인 경우에는 여기 문서 부분이 보기가 싫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림 배치를 기본 탭을 선택하고 자리 차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 차지는 그 공간에 그림만 배치가 되는 상태가 되죠. 설정을 누르면 어떤가요? 지금처럼 그림 주변으로 글자가 지금 표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 그림을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로 가운데에 배치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경우 여기 속성에서 위치를 설정할 때 가로와 또는 세로의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가로 가운데에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요. 가로만 설정할 건데 여기 가로 부분을 눌러보면 종이, 쪽, 단, 문단이라고 하는 기준값이 있습니다. 종이라 하면 바로 이 문서, 이 종이를 의미하죠. 쪽이면 여백을 제외한 이 부분이 바로 쪽이 됩니다. 문단은, 여러분 문단 어떤 건지 아시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가운데에 배치할 때는요. 종이를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를 하는 거나 또는 쪽을 기준으로, 문단을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하는 건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종이 그대로 두고 가운데를 선택한 다음 설정을 누르면은요, 눈대중이 아닌 정확한 가로 가운데로 그림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늘 그림을 제거하고요. 새로운 그림 하나 다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림 추가하고 여기에 있는 마늘 그림 하나 넣어 볼 건데요. 넣기를 누르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마늘 그림을 추가합니다. 지금 마늘 그림이 어울림 표시가 되었죠? 자, 여기에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속성은요, 바로 본문 위쪽에 마늘 그림이 배치된 상태죠. 그런데 이 마늘 그림 배경은 투명하다 보니까 상관없는데 마늘 그림의 이 색상이 있는 회색 부분에 글자가 가려진 걸 알 수 있죠.
이 마늘 그림을 배경으로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 물론 뭐 배경으로 추가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능은 있습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옵션이 바로 글 앞으로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 그림이 글 앞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이때 배경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글 뒤로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어떤가요? 이 마늘 그림이 지금처럼 글 뒤로 배치가 된 거죠. 계층상 맨 아래쪽에 배치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이 본문과의 배치 네 가지 방식이었죠. 그림 사이즈가 작을 때 본문과 함께 어울리도록 표시하는 첫 번째 방식 어울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 사이즈가 좀 크게 가운데 배치돼야 되는 경우 그림 주변으로 본문이 오지 못하도록 자리 차지라고 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속성이 글 앞으로 글 뒤였죠. 하지만 본문 앞으로 그림 뒤로 글자를 오도록 배치하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글 앞으로 글 뒤로는 글 상자를 이용할 때 사용을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쳐서 다음 페이지로 강제로 넘긴 다음 이번에는요. 그림을 다시 추가를 해서 그림 자르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버섯 그림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마우스 크기로 지정해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그림을 넣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바로 그 그림 크기 그대로가 추가가 됩니다. 이때 버섯 그림에서 선을 그어놓은 이 부분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림을 잘라낼 때 특별히 뭐 그래픽 프로그램 이용할 필요 없이 그림을 선택하면 이 주변에 크기 조절점이 있죠. 이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면은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그림을 자를 수 있는 도구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자르기 도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요.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두고 Shift 키를 눌러 조절하게 되면 그림을 굉장히 쉽게 잘라내고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는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그림을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림을 나란하게 맞춤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3장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수평으로 나란하게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을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선택하고 나면 그림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죠. 오른쪽 끝으로 보면은요, 여기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맞춤 기능을 선택하고 아래쪽 맞춤을 선택하면 어떤가요? 그림이 아래쪽으로 나란하게 배치되죠. 근데 지금 그림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중간 맞춤, 위쪽 맞춤 다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강제로 이렇게 그림 크기를 조금 다르게 조절했는데요. 그림을 한쪽 방향으로 크기를 늘리니까 보기 싫죠. 일단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 3장을 선택한 겁니다. 일단 맞춤 눌러서 위쪽 눌렀더니 그대로 위쪽 배치가 되어 있죠. 중간 그리고 아래쪽 맞춤 종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이라고 하는 제목의 문서에 지금과 같이 아래쪽에 보기 좋게 그림 3장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엔터를 치고 아래쪽에 그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입력에 그림을 한 번에 3장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봄 1, 2, 4를 선택하고 넣기를 누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이 한 장만 추가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이즈가 커서 그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3장 나란하게 배치해야 되니까요. 그림 크기를 조금 줄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림을 한꺼번에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크기가 다 다르죠. 두 장은 같지만 이 첫 번째 이 그림의 크기가 많이 달랐죠. 그럼 그림 한 장을 크기를 먼저 보기 좋게 줄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여기 그림 크기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그림이
가로가 47.31 그리고 세로가 31.5가 되겠죠. 이때 나머지 그림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림 크기를 조금 전에 확인했던 방법으로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가로 47.31 그리고 세로 31.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림 크기를 일정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요. 뭐 순서 똑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그림을 첫 번째 그림 선택하고 Shift를 눌러 세 장을 선택합니다. 이때 그림 메뉴에 맞춤 메뉴를 선택하고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위쪽, 중간, 아래쪽 어떤 거 하시든 상관없겠죠. 저는 아래쪽 맞춤을 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세 개의 그림 사이의 간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맞춤 메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하는 배분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눌렀더니 어떤가요? 일정한 간격으로 아래쪽으로 수평으로 보기 좋게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그림에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활용 과정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한글 문서 입문 과정에서 소개한 이 속성들만 제대로 익히더라도 아주 멋진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